여러분 팟캐스트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먼저 이제 데이비드님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방문기랑 저의 샌프란시스코 방문기를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데이비드님. 네. 네, 먼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리고요. 저번 팟캐스트 때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팟캐스트를 하는 관계로서 말을 많이 버벅대기도 했거니와 또 이제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팟캐스트를 하고 민기 씨는 서울에서 팟캐스트를 해서 민기 씨는 저녁 11시에 저는 아침 6시에 하는 팟캐스트라서 그렇게 스무스하지 못한 점 좀 많이를 드리고요. 또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둘이 같이 앉아있느냐.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고 이번에 생긴 한국에서 스타트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커뮤니티가 생겼는데 그런 커뮤니티에 가서 세미나로 디자이너 CEO라는 제목으로 제가 컨퍼런스 발표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됐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민기 씨랑 만나가지고 이제 이번 팟캐스트랑 다음 팟캐스트는 민기 씨가 이제 서울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이제 첫 번째 소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한 2주일 전인가 제가 그 유명한 컨퍼런스 어스틴 텍사스에서 하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컨퍼런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한 17년? 98년 정도에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 그 당시에도 어스틴 텍사스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어스틴 제가 재학 중이었었고요. 그때는 아주 작은 음악 컨퍼런스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한 16년, 17년이 지난 지금은 음악 컨퍼런스뿐만이 아니라 음악, 필름, 감마들이 나오는 영화, 그리고 이제 인터랙티브, IT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번 연도에는 한 6만 명 정도까지 왔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통 컨퍼런스 하면은 이제 빌딩 하나를 빌려가지고 하는 컨퍼런스식인데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는 거의 어스틴 다운타운 하나를 다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대규모의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 이제랑 저랑 이제 히스토리를 잠시 말하자면은 제가 이번에 간 컨퍼런스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는 제 생각에는 한 9번째 가는 컨퍼런스고요. 제가 이제 어스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기도 쉬웠고 그리고 값도 호텔비 같은 거 안 내도 되고 하니까 싼 컨퍼런스여서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큰 영광이죠. 미국에 있으면서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는 그걸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지금 현재 구글 글래스로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작년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 구글 글래스를 만났거든요. 그 전에 그렇죠. 구글 글래스 얘기를 듣긴 하였는데 직접적으로 구글 글래스를 체험해 본 곳은 작년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3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사우스 바이 가가지고 구글 글래스를 딱 접했을 때 이거다. 나는 이제 회사를 집어치우고 나올 수 있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된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왜냐면은 작년에 제 생각에는 이 IT 쪽에 굉장히 큰 돌풍이 일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게 그냥 구글 글래스만이 아닌 3D 프린팅, 우야, 테슬라, 구글 글래스 등등의 그 전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나 소셜 미디어 쪽으로 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화두들이 이제는 하드웨어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서 이 처음으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처음으로 하드웨어가 굉장한 많은 버즈를 일으킨 그런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입니다. last year가. 그래서 이번 년에도 제가 이제 이번 년에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어스틴 제 고향 어스틴을 고향 방문차 이번 년에도 갔다 오게 했는데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이제 월마트라는 회사를 다닐 때 월마트라는 이제 명함을 달고 사우스 바이 스트에 갔고요. 이번 연에는 제 회사의 이제 작은 회사의 CEO라는 이제 명함을 들고 이번 연에 사우스 갔다 왔는데요. 근데 이번에 진짜 갔다 온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가 그 행사에서 주최하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중에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섹터가 있거든요. 그 엑셀러레이터 중에서 웨어러블 섹터, 소셜미디어 섹터, 하드웨어 섹터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파이널리스트가 돼가지고 다른 7팀이랑 경합을 하기 위해서 저랑 제 창업자 같은 동료 파트너랑 내려가서 인베스터들 앞에서 피치도 하고 네, 하였습니다. 결과는 뭐 그리 썩 좋은 결과는 아니었는데 저희는 준비한 시간도 뭐 짧을 뿐더러 저희랑 같이 저희가 컴핏했던 그런 저희 상대방 분들은 뭐 이제 2년, 3년 동안 준비해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냥 이름만 조금 알린 그런 경험에서 갔다 오게 되었고요. 이 사우스 웨스트에서 런칭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뿐더러 뉴스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석세스풀한 런칭을 하게 되면 급속도로 이제 퍼지는 이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인장들이 트위터죠. 트위터. 그 당시 2008년, 2007년도에 제 생각에는 트위터로 시작하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쪽으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굉장히 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빨리 소통하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걸 이제 트위터가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에 굉장히 다음 년에 썼던 게 포스코예요. 포스코요. 또 이제 어스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사들을 꼭꼭 집어주는 그런 앱이 이제 포스코어 같은 이제 앱이 되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포스코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부상을 받고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가봤는데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었고요. 저는 이제 다음 년, 대다음 년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년에 가장 큰 버즈는 역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의 정의를 내리는 그런 시간과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개발자들과 디자이너들이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고 또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는 뭐 저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김민기 씨 저번 달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갔다 와서 저랑 잠시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좀 얘기 좀 하고 나눈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2월 중순쯤에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왔는데요. 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구글, 뭐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진가 등 여러 많은 테크 기업들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구글 글래스 파티에 다녀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직 구글 글래스가 이제 공식 출시된 게 아니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도 글래스 유저들을 많이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글래스 프레임 런칭 파티라는 거를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다는 걸 우연히 소식을 듣고 이제 구글에 어떻게 연락을 해서 이제 초대받게 돼서 이제 가게 됐는데요. 막상 가니까 이제 구글 글래스 유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구글이 이런 파티를 공식으로 주최해 주니까 이제 글래스 사용자들이 서로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서 이제 이런 장이 있으니까 더 이제 교류하게 되고 글래스에 대한 정보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공식으로 이제 구글 글래스가 출시된 것도 아니고 글래스 사용자들도 별로 없긴 하지만 이제 글래스를 곳곳에서 몇 분들은 이미 구입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저희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이 모으고 알게 돼서 같이 한번 모이고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지금 생각을 그때 파티에 참여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프레임 런칭 파티라는 게 뭐죠? 글래스 프레임 런칭 파티라는 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구글에서 이제 구글 글래스에 이제 안경테 같은 프레임을 장착할 수 있는 걸 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네. 제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랑 네. 지금 인기 씨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랑은 좀 약간 다르죠?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정도 요즘에 쓰는 이제 안경과 굉장히 비슷한 비슷한 스타일.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달나라나 그런 데서 온 사람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네. 프레임이기 때문에 네. 내 생각에는 이제 구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네.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네, 맞아요. 이런 런칭 파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왜 김민기 씨는 왜 프레임 안 쓰고 계세요? 지금 이제 구글 글래스 프레임에 이제 시력 교정용 렌즈를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이제 좀 빼고 이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가서 저도 구글 글래스 프레임 하나 구입하고 왔는데 이제 거기다 이제 렌즈를 바꿔 끼고 다시 이제 착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R을 만드는 네. 과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얘기 계속 네. 그래서 이제 구글 글래스 프레임을 이제 총 네 가지 종류의 프레임을 이제 출시하게 됐는데 구글에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다양한 글래스 프레임도 착용해보고 글래스 가이드 분들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이제 왔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동안 또 이제 구글 글래스를 한국에서 쓸 수 없는 기능이 이제 길찾기 기능이에요. 길 안내 기능.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네. 제가 이제 택시 타고 여기 오면서 길찾기 이제 택시 기사님이 제가 미국에서 온 어리벙벙한 녀석이구나 싶어서 더 돈을 더 받지 않을까라는 제어의 그런 것 때문에 길찾기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지금은 한국에서는 이제 그 기능이 안 돼서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김에 한번 사용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운전 중에서도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고 길 안내 기능을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상상했을 때는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게 많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네.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저는 살기 때문에 구글 글래스를 생활하듯이 하는데 제가 제일 쓰는 넘버원 앱은 역시 OK 글래스 Give Me a Direction. 그렇죠. 운전을 하면서 쓰는 거죠. 네, 운전하면서 사용하면서 진짜 편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제 구글 글래스를 착용한 구글 글래스 가장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럼요.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나중에 구글 글래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택배 기사님들, 우리나 아니면 그 이제 음식 이제 딜리버리 해주시는 분들이 구글 글래스를 끼고 오더를 받으면서 이제 배달을 해주면은 그 생각에는 아주 큰 용도로 쓰이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도보로 걸어 다닐 때도 이제 길 안내 기능을 사용해서 뭐 햄버거 가게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써보니까 진짜 편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우리나라에 사용하지 않는가 한 걸 좀 알아봤더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국외 지도 반출, 국내에 있는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는 거를 약간 제한하는 법 관련 규정이 있더라고요. 법이 다 있겠죠. 네,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12월 소식에 따르면 이제 그런 지도 반출 요건을 완화하는 이제 방안을 이제 국토부에서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네,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이 이제 뉴스에 나와서 아직도 한 4개월 지났는데 별다른 추가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또 그냥 공익인증서처럼 되겠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아쉽죠.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써보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여러 다양한 테크 기업들을 방문했으니까 그때 방문할 때도 이제 글래스를 착용하고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이제 페이스북을 방문했을 때 글래스를 착용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게이트에서 페이스북 직원분이 글래스를 벗고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건 이해돼서. 근데 또 이제 들리는 소식에 요즘에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바에서는 이제 글래스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서 여전히 이제 글래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 이따가 팟캐스트 이제 뉴스 전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인데요. 저 역시 구글 글래스를 끼고 바에 들어갔다가 못 들어간 경험도 있고 합니다. 네. 그런 문제들도 이제 느낄 수 있었고 이제 그런 이제 글래스를 착용하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그런 못 써본 기능도 써보고 이제 테크 기업을 방문할 때 사용해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글래스 파티도 매우 흥미로웠고 이제 글래스 파티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글래스 파티는 이제 데이비드 제가 초대한 거죠. 딱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마침 딱 그때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어가지고 또 이제
하게 됐죠. 아마 내가 초대한 게 아니군요. 내가 초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쨌든 정보를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정보를 흘리기만 했죠. 컨택을 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그래서 다행히 초대를 초대를 해주셔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랬죠. 아, 예, 좋은 경험 참 잘하셨습니다. 네, 예. 정말 좋은 경험이었죠. 네. 네, 이제 저희 두 번째 코너로 이제 구글 글래스와 웨어러블 관련한 뉴스 소식들을 전해주는 코너를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제 우리 코너에 이름이 있나요? 아직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예, 이 코너 이름도 없고 이제 네. 아직 팟캐스트 이제 이름 정하지도 않았고. 네. 근데 뭐 우리 팟캐스트 이름을 어떻게 정한다고 하셨죠? 저희 팟캐스트 이름을 일단 저희가 한 6가지 정도 추려보고 그걸 저희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제 사람들의 투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상품으로 이제 데이비드 리님이 직접 만드신 스티커를 올렸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엄청 좋더라고요. 네, 진짜 다들 참 뿌듯했습니다. 갖고 싶다고 서로 막 난리를 하시는 분들 보고. 예. 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저희 생각에는 뭐 다음 주쯤이면은 네, 우리 이제 팟캐스트 진짜 이름을 갖게 되는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고 이제 코너 명도 확정되면은 좀 더 견고하게 이제 구조가 갖춰진 팟캐스트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번 주 구글 글래스 뉴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뉴스는 뭐가 있나요? 네, 첫 번째 저희 소식은 이제 구글 스탠포드의 한 외과 의사가 증강현실하고 구글 글래스를 활용한 의학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아, 그게 무슨 뜻이죠? 네, 어떤 거냐면 이제 메딕 AR이라는 구글 글래스 앱을 통해서 이제 그 외과 의사들이 해부를 할 때 그 인체 모델의 이제 피부를 딱 글래스를 통해서 봤을 때 증강현실을 통해서 그 해부 과정이 보여지는 거죠. 이제 외과 의사 글래스를 통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어디를 절개해야 될지 이걸 미리 한번 정확히 글래스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1인칭으로 수술하는 과정을 학생들이나 다른 의사들하고 공유할 수 실시간으로 방송도 하면서 이제 공유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런 제 생각에는 지금 구글 글래스를 기초로 한 스타트업이 미국에 이제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쪽이 이제 이 메디칼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글 글래스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구글 글래스 스타트업들에게 지금 투자하기를 좀 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번 주에 저 팔로알토, 그러니까 저 샌프란시스코 아래에 있는 스타트업 중에서 33억을 이제 유치했다라는 이제 뉴스 중입니다. 이제 그 회사도 이제 메디칼 쪽으로 이제 하는 회사고요. 잠깐 다시 아까 그 뉴스 쪽으로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자면은 제 생각에는 왜 메디칼 쪽으로 이제 구글 글래스가 많이 각광을 받나라는 게 이제 의사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접한다는 것이 뭐 제가 이제 도서실에 가가지고 보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했을 때 환자들의 정보와 내 눈앞에 있는 환자들의 정보와 가장 최근의 데이터와 또 그 환자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런 히스토리들을 볼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거를 볼 때면은 제가 이제 뭐 컴퓨터를 두드리거나 종이 같은 거를 막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잠시 이제 페이션스 그러니까 환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강점이 있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그 메디칼 레코드, 그러니까 지금 제 한 환자의 그 레코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의사가 약사가 약을 투여하기 전에도 이 사람이 뭐 알레르기 반응이 있나,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은 옛날에 어떤 레코드가 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수술 같은 경우는 구글 글래스를 끼고 수술하는 거를 녹화를 한 상태에서 그 녹화 내용이 이 사람의 레코드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음 이제 의사분들께서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글로 적어져 있던 이 사람은 어디 부분을 이렇게 수술했다라는 것보다는 이 수술 장면, 구글 글래스를 녹화한 것을 보면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훨씬 더 정보를 많이 얻고 이제 더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왜 메디컬 쪽에 이제 구글 글래스가 많이 각광을 받지 않나.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그걸 듣고 보니 또 이제 의학 공부하는 의대생들이나
부대생들이 이제 실제 시체나 환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제 구글 글래스 증강현실을 통해서도 이제 일상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걸 기대한다고 거기에 소식은 또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제 구글 글래스가 이제 맞아요. 동참을 한다라는 그런 되게 아주 좋은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소식 이야기해볼까요? 예, 네. 두 번째 소식은 이제 구글 글래스에서 이제 새로 공개한 한 영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로이체라는 한국인인 분이 아마도 한국인 분이시죠? 최 씨니까? 네, 로이체라는 분이 이제 구글 글래스를 사용해서 이제 요리를 하고 그 요리의 레시피를 글래스를 통해서 기록하고 또 이제 요리할 때 또 요리에 필요한 정보 같은 것도 글래스를 통해서 보면서 이제 요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메시지를 담더라고요, 그 비디오에서. 예, 이제 그 네. 로이 초이시라는 분이 제 생각에는 LA 출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이제 그 분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이제 다시 성공하신 분인데, 그 혹시 아시나요? 그 고기 추억이라고? 고기추. 고기 추억이라고 아.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많이 뜨는 게, 그 추억에서 음식을 파는 게 굉장히 유행이에요, 요즘에. 아, 제가 페이스북 갔을 때도 잠깐 음식 트럭들 봤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이제 이 음식 트럭이라고 해서 뭐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파는 게 아니고, 음식 트럭이지만 비싸요. 그래서 뭐 비빔밥 하나에 한국 돈으로 12,000원, 13,000원씩 하는 뭐 그런 이제 추억인데, 그 처음으로 고기 추억이라고 해서 이제 그 멕시칸 브리또랑 타코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한국 불고기랑 갈비를 넣어가지고 대박을 터뜨리신 분이 제 생각에는 이 로이 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구글 글래스를 끼고 이제 이 브리도를 만드는 이 영상을 구글 글래스에서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부대찌개를 구글 글래스로 만든 걸 작년에 내가지고, 이게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뉴스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거는, 구글이 이 글래스를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라는 거를 이제 잠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네. 보시고 뭐, 어떻게 느끼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구글이 항상 이제 글래스 사용자들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잖아요. 그전에는 뭐 소방관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죠. 뭐 뮤지션이 사용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죠. 이번에 또 이제 요리하는 요리사분이 어떻게 글래스를 활용하는지 그런 영상을 통해서 참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글래스를 사용해서 이런 실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글래스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 이 뉴스에서 잠시 나온 얘기 중에도 하나가, 이런 요리사, 뭐, 소방관, 음악가, 뭐 이런 프로페셔널이 아닌 보통 그냥 에버리지 컨슈머한테는 어떻게 다가갈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잠시 구글에서 얘기했던 게 자식을 둔 부모님들, 그러니까 아기를 둔 부모님들, 이런 아기들이 조그만 행동을 할 때마다 부모님들은 완전히 막 기뻐요. 우리 아기가 웃었다, 박수를 쳤다, 막 그러거든요. 그 순간을 막 기록하고 싶고. 그죠. 이제 그 순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싶은데 그 순간을 잡자니 전화기를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언락을 해서 카메라 앱을 열어서 사진을 찍을 때 벌써 애기는 딴 데로 가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구글 글래스를 끼면 한 번에 그냥 딱 찍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도 나와 있고. 이제 이런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구글이 이제 글래스를 시장에 내놓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이제 한 10월 달로 예상을 하는 게 보통 10월이나 9월 달에 출시를 많이 해요.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나 뭐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를 많이 겨냥을 해서 그때 내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내놓는데 이번 년에 내놓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스마트 워치한테 이제 완전히 밀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아직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글래스가 한 10월달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해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글래스 사용자들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는 좋죠. 네. 그럼 이제 다음 소식을 이야기해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세 번째 소식인데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의 한
한 호텔에서 이제 글래스를 착용하고 오면 무료 음료를 제공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바에서 이제 글래스를 착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만 들렸는데 이제 처음으로 한 호텔에서 이제 글래스 사용자들에게 베네핏을 준 예가 되겠죠? 아, 그렇죠. 참 머리가 좋아요. 완전 마케팅이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가장 마케팅에 이제 제일 좋은 게 최초와 최고인데 뭐 최저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최초라는 점에서 이 뉴스가 이제 구글 글래스 사용자들한테는 지금 쫙 퍼졌어요. 예, 그 호텔 이름이 스탠포드예요. 그렇다고 이제 스탠포드에 있는 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건데. 스탠포드 코트라는 호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특별한 뭐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구글 글래스를 끼고 제 생각에 27일인가 28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공짜의 음식과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음료를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구글 글래스 사용자분들께서 많이들 드시겠죠? 그렇죠. 이제 미국 방방 곳곳에서 날라온다라는 이제 소문이 들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마케팅이라는 힘이라는 게 스탠포드 이 호텔, 뭐 아무도 모르는 이 호텔을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까지 그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참 자리를 잘 잡았다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글래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패드, 맥 등 여러 가지 다른 테크놀로지 기기들도 호텔 테크바에서 이제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갑작스럽게 이제 랩탑에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서 네, 저희가 이제 실내에 들어와서 이제 네 번째 소식 이제 전화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네 번째 전달해드릴 소식은 이제 이제 구글에서 이번에 새로 이제 스마트워치를 발표했죠. 그렇죠. 네. LG랑 이제 모토로라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구글 웨어러블 OS를 발표해서 같이 이제 스마트워치를 발표했는데요. 안드로이드 웨어라고. 네, 안드로이드 웨어라고 불리는 OS와 함께 이제 스마트워치를 발표했는데, 이제 모토로라는 이제 원형 디자인의 스마트워치를 내놓았고, 이제 LG는 이제 기존에 있던 것과 비슷한 사각형 모양의 이제 스마트워치를 내놓았는데, LG가 벌써 스마트워치 모델이 나왔나요? 이번에 이제 구글이 발표할 때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해서 나왔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네. 아직 그거는 못 보고 모로 360, 360는 네. 보긴 봤는데 LG도 이제 같이 이제 구글과 협력해서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모로 360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잠깐 봤는데 네. 참 이제 웨어러블이 흥미로워요. 왜냐면은 이제 웨어러블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방식의 디자인을 했었을 때는 그냥 네모난 스크린을 이제 중요시하겠는데 이제 동그란 이제 와치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웨어러블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동그란 와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동그랗지 않으면 이 뼈에 네모난 게 닿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옷을 벗거나 배낭을 벗거나 했을 때 동그란 와치는 이게 스무스하게 잘 돼요. 근데 네모난 와치 같은 경우는 이게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웨어러블 같은 이제 또 핏빗 아시죠? 네, 핏빗. 요번에 핏빗이 굉장한 뭐 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뭐 고소를 당하자? 고소를 당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핏빗을 그렇죠. 예. 핏빗을 착용하신 분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가지고 뭔가 낫다라는 걸 보이는데 제가 이제 하고자 하고 말은 이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는 사람의 몸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의 익스피리언스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보통 스크린 익스피리언스 쪽을 많이 생각하긴 하는데 이제 웨어러블 쪽은 사람의 몸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디자인이 나와야겠다는 쪽에서 저는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 쪽으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쪽이. 네, 지금 보니까 기존에 있던 스마트워치와 다른 이제 모토로라 디자인을 보니까 저도 이제 가장 끌리더라고요. 그 모토로라의 원형 디자인이 가장 끌렸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안드로이드 웨어러블 OS죠. 네, 그렇죠. 네, 예, 모토랑 LG 둘 다 이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안드로이드 웨어라는 플랫폼을 쓰게 되는데 뭐 안드로이드를
이거를 개발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아무 문제 없이 제 생각에는 다가가서 만들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또 구글 나우의 UI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은 구글 글래스와 굉장히 비슷한 UI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스크린이 굉장히 작은 관계로서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보여준다기보다는 가장 필요한 지금 딱 시간에 맞는 그런 컨텍스추얼한 정보들을 작은 정보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가장 감명 깊게 본 피처 중에 하나는 뭐 전격 젝트 작전에 나왔던 그런 비슷한 건데요. 오케이 구글, wake me up at 8 o'clock in the morning 이라고 하면 8시 아침에 알람이 딱 장치가 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제가 이제 잠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알람을 셋업을 할 때 몇 가지 스텝을 해야 됩니까? 전화기에다 알람을 할 때 그렇죠. 알람을 해. 이거를 언락을 해서 앱을 열어서 알람을 하고 또 알람을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맞아요. 실수를 많이 하거나 AM, PM을 안 하거나 그래서 근데 이제 굉장히 내추럴하게 엄마 나 내일 아침에 9시에 깨워줘.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하게끔 이제 하면은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비슷비슷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스 레코니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런 스마트워치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 안드로이드 웨어랑 이제 구글 글래스 OS랑 약간 비슷하다는 면이 있고 또 나중에 뭐 합쳐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구글 글래스는 사실 이제 OS는 없어요. 이제 구글 글래스는 아직도 OS가 안드로이드고 네. 이제 구글 글래스에 들어가는 앱을 만들 때 쓰는 그런 툴이 이제 GDK, 구글 글래스 디벨롭먼트 킷이라는 게 킷이 나왔는데 그거랑 이제 ADK, 안드로이드 디벨롭먼트 킷이랑은 약간 다른 게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둘이 통합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통합을 해서 나가야지 개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둘이 통합이 되면은 글래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마치를 만들 수 있고 마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글래스를 만들게 돼서 이제 둘 다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쪽에서 이제 같이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 이야기 해볼까요? 예. 네, 이제 한 칼럼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구글 글래스가 이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 글래스 사용자분이 올린 칼럼인데 내가 글래스홀이냐 글래스홀이라는 게 약간 글래스 사용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글래스가 S홀이나 글래스홀이냐 아니면은 너가 이제 그런 이런 신기술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하는 거에 대한 칼럼을 썼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글래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프라이버시 침해에 문제가 없다라는 논조로 이제 글을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글래스 사용자가 왜 우리가 당신을 찍고 싶어 하는지 또 이미 당신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왜 이제 글래스 사용자들이 당신을 보고 있는 거 신경 쓰는가 하는 뭐 여러 가지 논거를 들려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논쟁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글 쓰신 분이 마이크 엘간이시라고 테크 쪽으로는 이제 많이 유명하시는 글 쓰시는 분이에요. 뭐 어디 미디어 쪽으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블로거이신데 뭐 1밀리언, 뭐 2밀리언 팔로워가 있는 그 지플러스에서는 가장 되게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원래 글래스를 반대했어요. 처음에는. 글래스를 처음에 반대해서 난 이런 거 쓰지 않겠다 라고 구글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글래스가 작년에 나온 다음부터 너무 갖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글래스를 갖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되게 글래스 찬양론자가 되신 분이에요. 이제 이 구글 글래스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테크놀로지보다 굉장히 지금 컨트로버셜한 되게 그런 디바이스예요. 네. 사람들이 지금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글래스홀이라는 단어도 나와서 글래스를 끼고 다니면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네,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싫어하는 분 아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왜 글래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냐고 지금 날 녹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반응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나 이제 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에 못 들어갔던 그런 음. 경험도 있고 저에게 손가락질 하시던 분도 있고 아, 글래스홀이라고 이제 멀리서 그렇게 그 얘기하시는 정도까지. 근데 있는데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마이클 엘건 씨께서 얘기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문명이 나오면은 그 문명을 반대하는 파가 있다. 근데 그 반대파들은 1%가 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나머지 99%보다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큰 것도 문제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도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구글이 글래스를 내면서 넘어야 할 제일 큰 장벽 같아요. 처음에 헨리 포드가 차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 차를 보고 차가 유용할 것이다라는 얘기보다는 이 차가 사람을 죽일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더 많이 표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두려움 표출한 거를 이제 무모화시킨 것들이 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신호등, 횡단보도, 인도, 차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면서부터 사람들은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신문물에. 네. 그런데 그러면 글래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글래스 사용자들이 뭐 사진을 찍을 때나 영상을 찍을 때 조금 더 표시가 나거나 그런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글래스에 추가될 수는 없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이제 구글이 작년 겨울쯤에 새로 낸 패턴에 따르면은 네. 여기 이제 글래스 녹화할 때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런 거를 이제 디자인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긴 했는데 그게 얼마큼까지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헨리 포드 제가 이그젬플 들은 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글 글래스를 쓰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이제 표현하면서 보이게 될 거예요. 김민기 씨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누르거나 오케이 글래스 테이크 픽처 그 정도로 하게 되면 사람들 다 알아요. 제가 사진을 찍는지 안 찍는지. 또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는 제가 어느 곳을 계속 봐야 되고 또 눈을 치켜 떠야 되며 비디오를 찍는지 안 찍는지 굉장히 알기 쉬워요. 네.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그런 글래스를 차용해서 뭐 몰래 카메라를 찍는다기보다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스파이 카메라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그죠. 오히려 더 그런 목적에 맞게 쓸 것 같은데 왜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글래스에서 이렇게 많은 논쟁이 되는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1%의 네. 목소리가 아주 크지 않아서 그런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구글에서 이런 글래스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된 문제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앞으로 좀 더 개선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제 또 제게 흥미로운 점은 미국뿐만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이 글래스가 도착했을 때 그 나라의 문화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그런 아주 큰 그런 숙제도 문화적인 있죠. 차이가 있죠. 네. 그렇죠. 지금 미국과 한국만 해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저희 이제 웨어러블 팟캐스트 이외에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번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매끄러워졌던 것 같은데 아직도 뭐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더 이제 발전하고 재밌는 소식들을 가져와서 더 이제 유용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은 언제나 구글 글래스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 방송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찾고 배워서 같이 네. 시간 보내는 그런 네. 팟캐스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이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이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down.